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부동산 값을 잔뜩 올려놓게 됐던 장본인들이 청와대에 있는 건데 예.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무슨 생각으로 부동산 값 잡겠다고 하는 자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분양가 상한제 내놓고 있는 정책들마다 이렇게 소득 재산에 대한 양극화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질 건지 한마디 말이 없는 게 너무 답답합니다. 예. 그런데 얼마 전 격이 없는 국민과의 대화를 하시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동산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정부 하에서 전월세 가격은 아주 안정돼 있지 않습니까? 자, 허나 소장님,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안정화됐다, 자신 있다라고 했지만 대통령의 말씀과 청와대 이 고위 관계자들의 부동산 가격을 보면 너무나도 배치돼요. 안정화되어 있는 게 한 13억씩 올랐어요. 13억, 11억, 11억, 10억, 10억 4천. 안정화되어 있는 게 아니네요. 저 말씀을 듣고 또 이제 다시 한번 이 화면을 보면서 저희는 좀 걱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들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소통을 하고 계실까라는 걱정이 들고 그 소통을 누구와 하고 있을까? 그리고 소통의 그 내용들을 정말 제대로 받고 계시는 걸까라는 국민의 걱정을 지금 주게 하는 그런 멘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전국을 다 따지면 집값이 내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산업은행 특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신한은행 연대보증 네. 거기서 빠지는 과정에서 네. 어제 기자회견을 한 그 신혜선 씨는 네.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이상호 원장이 거기서 빠질 수가 있는데 본인은 동의해준 적 없는데 빠졌다 이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신한은행이 자신의 사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무소를 위조했다. 그건데 그게 한 번은 이제 법원에서 무죄 판결 났다가 그 다음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이 돼서요. 네. 신혜선 씨 측에서 경찰에 재수사를 의뢰를 합니다. 네. 그게 바로 이 조건 드러났어요. 그게 이게 2017년 하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어디로 가냐면 서초경찰서로 갑니다. 네. 서초경찰서로 가는데 그게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서초경찰서에서 그걸 담당하던 사람이 퇴직하면서 경찰청 범죄정보과에도 제보를 하는데 또 거기서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시기에 뭐냐면은 이 우리들 병원 이상호 원장과 이혼했지만 지금 우리들 리조트 네네네. 김모 씨 네. 그분들은요 대통령하고 좀 특수 관계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막역한 사이. 그래서 가 먹는 거니까. 근데 우리 입으로 들어가서 먹는 제품은 더더욱 브랜드를 따지셔야죠. 아마 여러분 이름만 대면 하는 기업, 대기업에 그리고 제약회사에 화장품 회사 포함해서요. 국내외 60개 업체에 콜라겐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아미코젠이고요. 다들 어디 갔지? 부스트파크? 한박대의 할인? VR 게임도? 오, AR 미니 동물까지? 진짜 북파기 대세네. SKT 5GX의 놀라운 속도로 한 달마다 다양한 혜택이 터지는 SKT 5GX 부스트파크. 이번 주말엔 북팝 어때? 기술이 대세를 만드는 시대. 수시대 생활이 되다. SKT 5GX. 이후에 이제 인사청문회 해명 과정에서 나오는 운영보고서라든지 이런 문건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관여한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미 조 전 장관의 부인과 동생은 구속 기소가 된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관련 혐의가 조 전 장관과도 많이 겹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지만은 조서 연락은 2시간을 쓰면서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적하신 것처럼 이미 1차, 2차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처음 조사한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받을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법정에서 다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 피해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사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물어봐야 되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사를 계속하는 것이고 또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내가 질문을 했지만 나는
그러니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인가 더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경심 교수도 지금 재판을 받지만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공범관계라고 검찰을 보고 있기 때문에 조선 장관 입장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함에도 검찰이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본인의 이러한 사건을 보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향후에 본인의 재판이라든지 아니면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도 계속해서 질문을 받고 또 여기에 대해서 2시간 넘는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도 이러한 조서를 열람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검찰이 어떤 방향에서 이 사건을 보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질문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조전 장관 같은 경우 지금 자신의 일가의 비리와 관련된 혐의 수사 외에 지금 유재수 씨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동부지검에 나가서 다시 수사를 좀 받아야 될 그런 처지에 있죠. 네, 수사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별개의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당시에 이제 감찰 중단 결정에 대해서는 사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한번 이야기가 됐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이 관련해서 이것은 검찰 중단 결정과 지시는 자신이 내렸고 이유는 혐의 사실에 대한 근거가 부족했다라고 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이 수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밝혀지기 전까지 공개됐던 내용인데요. 이후에 이제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구속이 이를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뇌물 범죄가 있었다는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민정수석실 외에도 여러 관계자들과 유재수 전 부시장이 소통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고요.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로 혐의 사실이 많이 있고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민정수석 책임자인 민정수석인 조국 전 민정수석이 이것을 중단한 경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된 비서관, 백원호 전 비서관이나 박형철 감독의 비서관에 대한 수사가 다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국 전 민정수석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물어보게 될 것이고 진술거부권의 지금까지 개인과 가족에 대해 사실에 대해서는 행사를 했지만 이거는 공직자로서 책임과 의사결정의 정당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수사에 대한 어떤 대응하는 태도가 유사할지 아니면 좀 다를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관점이 접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조전 장관이 이제 동부지검에 나와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진술을 할 때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방침을 일단 밝힌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이 변호사 측에서도 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에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중단한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그 조 전 장관이 관련되어 있는 수사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 전 장관 일가와 관련된 수사, 앞서서 말씀드렸죠. 두 번째가 이 유재수 부시장과 관련된 감찰 무마 의혹. 세 번째가 앞으로 말씀드린 김기현 전 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함여 수사 의혹입니다. 중에서 조 전 장관이 앞서서 일가의 가족과 김기현 전 시장과 관련된 것은 나는 모른다, 관련이 없다, 혹은 보고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유일하게 본인이 알고 있고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한 게 유재수 부시장과 관련된 수사입니다. 그리고 일가와 관련된 수사와 달리 예를 들면 감찰 무마라든지 함용 수사 관련된 것은 조 전 장관이 개인으로서의 수사가 아니라 조 전 장관, 그 당시 책임자, 민정수석이었을 때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을 모두 져야 되는 부분일 수가 있어서 유재수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특히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런 것들로 구속해 갈 수도 있는 사안이라서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검토해 봤더니 내가 판단했을 당시에는 이것이 감찰 대상이 아니었다. 즉 본인은 책임이 없다. 엄마젖도 떼지 못한 이누사. 아이는 굶주림에 울 힘조차 없어 보였다. 얼마 되면 이렇게 추운 날 어떻게 하면 난방비가 절감이 될까 다들 그걸 걱정하시거든요. 그렇죠. 이 집이 어마어마한 집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에너지 효율을 높였는지 가서 노하우를 좀 배워볼까요? 손실이야. 추워. 하기 때문에 어둑어둑한 자리에서도 일단 내가 수라고 해요. 잘 부탁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자연의 소리를 채취해야 하는 둘은 아름다운 풍경과 소리가 있는 곳으로 떠났는데 이 설렘
설렘은 풍경 때문일까? 저 사람 때문일까? 밤과 낮, 새벽을 공유하던 둘의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한다. 라면 먹을래요? 장구 할래요? 라면 한 그릇으로 호감을 확인한 둘은 서로에게 거침없이 빠져들고 이제 일은 둘만의 여행이 된다. 윤씨. 강릉과 서울, 장거리 연애도 문제없는 뜨거운 연인. 하지만 위기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등장하고 마는데 사귀는 사람이 있은 줄이 몰래. 아버지가. 결혼이란 필살기로 은수를 현실로 소환한 상우. 나 김치 못 담궈. 내가 담아줄게. 둘만의 세상은 이렇게 금이 가기 시작한다. 빨리 라면을 끓여. 내가 외국인과 기관 사자의 1%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